뭔가요? 네, 아주 럭키한 키워드인데요. 네. 바로 알파 세대가 온다. 는 키워드입니다. 알파 세대요? 네. 조금 서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 1970년대생을 흔히 X세대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뭐 꼰대 취급을 받는지 모르지만, X세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왜 X냐면, 그 전이 베이비 부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B 다음에 C잖아요. 네. 그러니까 C세대라고 불러야 되는데, 얘네들은 너무 이상한 애들이야. 완전히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로 보면. 그래가지고, 막 오렌지족이라고 부르고 그랬어요. 네. 소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얘네들은 미지수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X세대라고 70년대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니까 당연히 그 다음 스펠링인 Y세대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80년대에서 94년 정도까지를 Y세대라고 부르고요. Y세대는 흔히 별명으로 밀레니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또는 Y세대. Y 다음은 Z잖아요. 네. 그래서 Z는 95년에서 2009년까지 여기를 Z세대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세대예요. 2010년 이후. 네. Z 다음 스펠링이 뭐죠?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A라고 해야 되는데 A도 아니고 알파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알파 세대는 네. 쉽게 말하면 2010년생 이후 지금 초등학교 6학년보다 어린 친구들 네. 여기를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 할 때 알파잖아요. 네. 알파의 의미가 많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알파. 기존의 세대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함의점을 갖고 있는 세대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네. 우리 알파걸, 알파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네. 그럴 때 이 세대는 이 전 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탁월한 세대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 이제 뭐 시작이다 마지막 할 때 알파이자 오메가 이런 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는 어느 정도 아날로그의 영향을 받은 인류였다면 이제 알파 세대부터는 진정으로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쥔 그런 세대다. 영국에서요, 우리 애들이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엄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애가 알렉사를 먼저 했대요, 엄마보다. 어머. 그래가지고 그 영국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화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쎄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에피소드가 말해주는 것은 정말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진정으로 디지털 네이티브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요. 이 세대를 이제 흔히 알파 세대라고 불러서 이번에 그 7번째 키워드로 알파 세대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탐구를 했습니다. 와, 그 90년대생이 온다일 때만 해도 그렇죠. 굉장히 90년대생에 대한 환상? 환상이 충격? 이런 게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제는 알파 세대는 대체 2010년생이 온다. 와. 놀라운 세상이 네. 됐습니다. 제가 알파 세대에 관해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알파 세대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너무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오프라인 구매보다 훨씬 많이 할 것이다. OX. 당연히 O. 또 두 번째 퀴즈. 알파 세대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카톡을 문자보다 많이 쓸 것이다. 그것도 당연히 O 아닌가요? 근데 답은 둘 다 X입니다. 네, 알파 세대는 왜 오프라인 구매를 더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물건을 사면 집에 택배가 오는데 네. 엄마가 받아보거든요. 혼나거든요. 쓸데없는 거 샀다고. 그러니까 엄마 모르게 살려면 오프라인에서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 보통 키즈폰을 쓰는데 네. 부모님들이 카톡에서 혹시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오픈 채팅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할까봐 카톡을 아예 안 깔아요. 어머. 그래서 문자나 페이스북 DM을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제가 왜 이 퀴즈를 드렸냐면 네, 너무 우리가 이제 놀라운데요? 옛날 생각하던 뭐 10살 된 애들이 그렇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디지털 세대이고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습관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좀 진지하게 저희가 좌담회도 열고요. 네. 나름 굉장히 애써서 서술한 키워드입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퀴즈의 그 비하인드가 상상도 못하는 네. 그 이유들이어서 네네. 감히 미루어 짐작해서 알파 세대를 예상하기란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요새 알파 세대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모두가 셀레브리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각각 모두가 다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교 1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교에서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가 전교 1등인데 네.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전교 1등이야 하면 정말 존경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 막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막 100등까지 이름 적어놓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들을 그때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춤을 잘 추든 노래를 잘하든 그림을 아무 소용없어요.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전교 1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5년쯤 지나서는 엄친아란 말이 나왔어요. 네, 엄친아. 엄친아는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뭐 체육도 잘하고 그림도 다 잘하네. 그래서 이제 엄마 친구 아들 본 적은 없는데 꼭 그런 애는 있다는 거예요. 환상 속에 있는. 그래서 이제 엄친아가 이때만 해도 뭔가 이제 공부만은 아닌 거죠. 이제 기준이 좀 다원화됐는데 지금은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셀레브리티다 이렇게 부르고요. 저는 그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틱톡이라고 생각해요. 틱톡은 아주 짧은 동영상이 올라가는 숏폼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폰을 수업 시간에 뺏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이 걷어가요. 그러다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만 줘요. 그러니까 딱 그 15분 내로 보고 끝낼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틱톡 같은 숏폼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새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짧게 가는 숏폼 콘텐츠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는 이게 팔로워 기반입니다. 구독자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어느 날은 조금 재미없는 콘텐츠가 나오더라도 일단 기본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좋아요나 시청 수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틱톡의 첫 화면이 For You는 구독자 기반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 인기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정말 순식간에 올라왔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정말 스타가 될 수 있는, 벼락 스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추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나도 셀레브리티 될 수 있어 하고 생각하는 이 알파 세대의 그런 가치관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틱톡을 키운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은 그 For You 알고리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를 많이 확보한 무슨 영화 배우나 뭐 유명인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사실 알파 세대나 Z세대 중에 그런 셀레브리티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나도 동영상 하나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 알파 세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개개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개개인의 그 취향이 더더구나 반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저출산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아기를 적게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파 세대 입장에서 얘기하면 동료가 적어. 집에서 형제가 적어요. 그래서 요새 학교를 가면요. 저희 때는 그 한 반에 60명 막 이게 꽉꽉 차가지고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 담임 선생님이 애들 1년 동안 기억도 잘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반에 한 20명 내외? 그러니까 굉장히 담임 선생님들이 또 학교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케어해 주시죠. 집안에서도 거의 독자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식스포켓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6분이 용돈을 준다. 지금은 거기에다가 이모, 고모, 외삼촌, 뭐 8포켓, 10포켓, 12포켓, 막 포켓이 한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굉장히 귀한 존재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세대는 누구나 셀레브리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집안에서 정말 귀한 자식으로 자랐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 배경이
알파 세대의 그런 효능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특성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사회적 배경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알파 세대라는 이 트렌드 또 어떠한 시사점이 있을까요? 저는 알파 세대가 아직 이제 2023년에 드디어 이제 중1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중학생들이 되는데 사실은 중학생들조차도 뭐 자체의 구매력은 이제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끌고 가는 소위 관련 시장, 교육 시장이나 용품 시장도 물론이고요. 또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관련된 소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아직은 어리지만 아까 90년생이 온다는 책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한 5년 후면 이제 사회에 굉장히 여기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또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알파 세대의 특성들을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저희가 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알파 세대를 한번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럭키 세븐을 차지한 7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교수님? 알파 세대가 온다입니다. 이번에는 알파 세대가 온다 키워드입니다. 알파 세대 익숙하지 않죠? 이들이 누구냐면요.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그리고 지금 올해 태어난 친구들도 알파 세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거든요. 자, 이 알파 세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MZ라고 하죠. 밀레니얼, Z. 그 다음에 없죠. 알파벳. 그래서 새로 등장한 A부터 시작한 알파. 그래서 알파 세대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전 세대들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의 아날로그를 체험을 했습니다만 알파 세대는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알파 세대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들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들이요, 새롭게 시장을 창출하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마지막은요, 이게 또 중요한 요건인데 코로나 시기를 유년기에 보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알파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세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 세대, 저도 사실 알파 세대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이 알파 세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들은요, 나는 다 셀러브리티야. 누구나 다 주인공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예전에는요, 엄친아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엄친아는 뭐냐면요, 공부도 잘하고요, 성격도 좋고요, 잘생겼고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은 이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표현됐었죠. 근데요, 요즘 알파 세대, 실제로 제가 많은 알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일관되게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게요. 요즘 아이들은 엄친아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틱톡에서 춤을 잘 춘다? 그럼 얘는 춤을 잘 추는 아이. 아니면 얘는 스케이트를 잘한다? 그럼 얘는 스케이트를 진짜 잘하는 아이. 이렇게 모두가 각각 소중한 주인공으로서 다 기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전 세대랑은 다른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포인트가 바로 나는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네,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누구나 다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유년기 시절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 세대만이 기존의 세대의 유년기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플랫폼을 활용한다라는 건데요. 저는요, 이 틱톡이라는 쇼폼 플랫폼이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10대 중에서도 그 10대 초반, 그러니까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대요. 왜 그러냐면요, 플랫폼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틱톡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틱톡 알고리즘이요, 굉장히 독특해요. 유튜브나 다른 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이 구독자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영상미가 화려한다든지 아니면은 컨텐츠가 풍부하다든지 그럴수록 이 구독자 수를 많이 모으게 되고 이 사람들이 노출이 많이 되니까 상위로 올라올 확률이 크죠. 자, 그런데 틱톡은 그런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추천에 의해서 정말 구독자 수가 적더라도 영상의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재미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만 받으면 그 영상이 어느 날 갑자기 뜰 수도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틱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대 아이들이 내가 만든 영상이 어느 날 갑자기 땅 떴을 때 엄청난 효능감을 느끼겠죠. 그게 모두가 주인공이다라고 느껴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플랫폼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목이 뭐죠? 바로 국영수죠. 네. 근데 요즘 아이들 뭔지 아세요? 국영수 코입니다. 코. 네, 코가 아니고요. 코딩이죠. 요즘 아이들 코딩 정말 열심히 배워요. 자, 그런데 코딩을 배울 때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들어보셨나요? 이 로블록스 플랫폼을 잘 보시면요. 사실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보시면요. 사실 그 퀄리티가 매우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든 것이 다 합쳐져서 로블록스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 안에서 내가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것 코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코딩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죠. 그리고요, 또 다른 교육적인 면이 있는데 바로 경제 교육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엄마들은 아유 너가 돈 알면 못 써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좀 아니에요. 오히려요 주식도 아이 계좌로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키즈 프레니어라고 해서요. 키즈, 앙트프로누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린이 창업자입니다. 요즘 아이들 스스로 10대에도 이렇게 창업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요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경제활동도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알파 세대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전과 달라진 면모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은요, 놀이는 어떻게 노는지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많이 노셨던 기억 있나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놀이터에 그냥 가면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 가면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줌으로 놀아요. 네, 여러분 회의하실 때 쓰는 그 줌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화면 공유 아시죠?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요. ASMR 아니면은 슬라임 보는 이 유튜브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같이 본다. 그렇게 논다라고 해요. 정말 달라진 태세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요즘 알파 세대들은요. 문방구, 우리는 문방구에서 많은 물건을 샀잖아요. 근데 요즘 길거리 돌아보셨을 때 문방구 많이 본 적 있나요? 잘 없죠. 요즘 아이들 어디로 가시는지 알죠? 네, 다이소 갑니다. 다이소에 가서 정말 내가 원하는 용품들을 자유롭게 사는 이런 트렌드가 아이들한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알파 세대의 이런 특징들이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저출산이죠. 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세대에서 이들은요, 소황제로 자라나는 건데요. 실제로 제 아이를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럼 참 재밌어요. 그 아이를 향한 어른들의 눈이 무려 20개가 넘어요. 제 아이가 흘리기만 하면 모든 어른 10명이 일어나서 어이구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10포켓이라고 하죠. 한 아이에 어른 10명이 붙어 있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성 혹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라는 성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도 있어요. 바로 이들의 부모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점입니다. 그럼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특징이 있냐? 이들은 저출산뿐만 아니라 저성장기를 처음으로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혹은 대학 이런 것을 가는 것보다 너만의 특성을 잘 살려서 특화된 자기만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서도 그런 것을 강조하는 편이 있죠. 그런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알파 세대를 생각할 때 연령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설명을 하자면요.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라면 필연적으로 그런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유아기 때의 아동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파 세대가 우리 시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점은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어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알파 세대만의 특성을 조금은 타파해서 진짜 이 세대들이 어떠한 성향, 어떠한 소비, 어떠한 학습을 하는지 좀 진중하게 받아들여 주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트렌드, 바로 알파 세대가 온다 였습니다.